안녕하세요. 고요하게 품는 질문 유보라입니다. 고요하게 품는 질문 고품질은 각자가 품고 있는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볼까 하는데요. 우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정입니다. 원래 첫 자기소개가 제일 떨리는 법이라 자기소개를 편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우정이고요. 프리랜서 컨텐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텐츠 기획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뭔가 어떤 특정 하나를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통 어떤 기획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머리와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그냥 잘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인터뷰 에디팅 일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오프라인 부스나 팝업 기획 쪽으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어떤 공간을 저는 이제 사무실 임대로 쉐어하는 곳이었고 저희가 같이 전시 프로젝트도 했었었고 그렇게 오프라인 기획을 하는 일에서 만나기도 했었고 저희가 또 같이 보드게임을 하는 놀이 멤버로서 많은 대화를 나눠왔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사실 나눌 대화 주제가 저희 둘이 되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건 아니지만 기질이 갈려서 늘 많은 대화 주제로 했던 내용이라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오늘 에피소드거든요. 일단 우정님이 보내주신 질문을 조금 짚어가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일단 타이틀은 이거였어요. 좋은 게 좋은 걸까? 라는 거였어요. 되게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사실 살아왔고 그래서 우정님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 우연히 어떤 분과 나눈 대화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문화 기준이 분명하다면 거절을 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다.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 말이 왜 인상적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을 들었던 거는 지난 한 3월쯤에 갔던 남해 여행에서 들은 말인데 네. 인스타그램도 없는 카페 겸 책방을 우연히 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묵고 있었던 숙소의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지도 리스트를 보고 찾아가게 된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는 이름이 뭐죠? 흑기와라는 곳이었고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사장님이 하고 싶은 그 어떤 좋아하는 문화나 태도 그런 것들로 되게 잘 쌓여 올려진 공간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게 됐었는데, 근데 어떤 자기 기준, 자기 문화, 자기가 추구하는 태도, 뭔가 지키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토대로 되게 문을 잘 열어놓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사실 보통 자기의 어떤 기준이 되게 명확하면 좀 닫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은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의 기준과 자기가 추구하는 태도와 자기의 어떤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면 거절을 해도 그게 다 납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화가 저한테 좀 인상이 유독 깊게 남았던 이유는 제가 그런 지점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라서 더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그 관계에서 좀 어려워하고 때로는 좀 괴로워했던 것들이 어쩌면 나의 어떤 기준이나 나의 어떤 경계나 나의 어떤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설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린 내용이 그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우정님이 추천해줘서 아, 맞아요. 학교에 갔었고 그 어떤 톤으로 하셨을지 왠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자기만의 신념이나 철학이 너무 확고해서 막 이 선은 절대 안 돼. 이런 단호하거나 단호한 게 아니다. 좀 뭐랄까요.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자기 철학을 담담하게 맞아요. 얘기하고 내 기준은 이거야 라고 그냥 뭐랄까요. 하지만 약간 언제든 이게 유연하게 네.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절대 바뀌지 않는 내 삶의 원칙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이거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이야기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종종 느끼는 약간의 존경심? 맞아요. 약간의 멋짐? 네. 뭐 이런 거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유순한 게 좋은 거고 좀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거니까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면 혹은 나만 그냥 약간 입 닫고 있으면 상황이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점이 늘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어떤 지점에서 더 내 의견을 얘기를 해도 될까? 아니면 요거는 좀 참자. 좀 인간으로서 좀 참고 넘어가자. 그 어떤 기준선이 제 스스로 확립하는 게 되게 저 역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어요. 우정님이 뭐 최근에 겪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일 중에서 그렇게 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갔던 일 중에 약간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좀 소화가 되면 어느 정도 잘 넘어가거든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해결할 때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 사람이지 뭔가 저의 어떤 입장, 태도를 더 내세우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늘 아니었던 사람이어서 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좀 그때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만 해왔던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요즘 들어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나를 되게 소모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좀 더 건강하게 쓰는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같이 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소속감을 같이 느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 너무 내가 이 누르는 이 하나의 버튼 말고 다른 버튼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방법을 찾던 중에 이제 그 흑기화 사장님의 대화가 좀 인상이 깊게 남았던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해도 둘 다 같이 잘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좋은 점과 힘든 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우정님과 같은 친구 또 그런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을 보면서 또 배워가는 중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제 감정이 우선순위 저 역시도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계속 저에게 어떤 과제처럼 느껴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서툴게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꽤 여러 번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조직에서 되게 부당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이거 완전 부당한데요? 이거 빨리 시정해 주세요라고 의견을 건의했지만 그쪽에서 넘어가자. 이거 원래 이렇게 좀 해왔던 관행이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뭔가 팡 터지면서 공론화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돼서 막 정말 서툴게
그리고 약간 위험할 정도로 막 그렇게 결국 문제가 결국에는 해결되긴 했지만 그리고 그때는 뭔가 그렇게 하는 제가 약간 스스로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했는데 지나 보니까 되게 서툴렀고 그리고 되게 미숙했다는 점들이 역시 동시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저도 저만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계속 우정님이 사용했던 어떤 방법, 그 방법은 늘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상황은 별로 내가 동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약간 살짝 눌러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거 그랬을 때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진 않는 거잖아요. 내 감정의 소리를 들어준다거나 내 감정이 이러니까 표현을 한다거나 그게 약간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리는 결정인 거고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 이후에 우정님에게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뭐랄까 그 스트레스가 당연히 오죠. 그리고 오기도 하고 그게 오면 뭔가 그 제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어렸을 때는 가족이었을 거고 네. 이제 커서는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과 가족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그 스트레스를 나누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대화들도 많이 나누고 네. 사실 그래서 실제로 보라님과도 그런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네. 언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네. 나는 이렇게 이랬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언니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정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는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너무 극과 극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자꾸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저는 그 보라님의 그 어떤 해결 방식에서 되게 힌트를 얻은 게 많았거든요. 부딪히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딪히지 않고 약간 유연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언니는 그래도 이건 A는 A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A는 A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꼭 있다고 생각해요. 꼭 A는 A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꼭 돌아가려고 약간 요령을 피우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좀 꼬아서 어렵게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걸.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뭔가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로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어떤 회의감 같은 게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서로 각자 연습해야 될 영역이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상황 전체를 보고 좀 그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연습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우정님의 경우에는 진짜 그 상황을 구분해서 이 지금은 목소리를 내봐야겠다라고 하면 서툴더라도 그 목소리를 내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저희 둘 다 공통점은 어떤 그 사건이 목소리를 내어도 되는 사건인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건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단계가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우정님에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다면 만약에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떤 걸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계속 바뀌는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실험 중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그 기준과 그 어떤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협업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그런 결을 맞춰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사실 상대의 약간 스탠스에 따라서 저도 계속 바꾸면서 일을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상대가 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간에 내가 최소한으로 이거는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는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저는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메바? 근데 네, 몰랑몰랑한 네. 뭔가 어디에 붙어도 네. 그 어떤 그 빈틈을 메꿀 수 있는 사람처럼 이때까지 뭔가 그런 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 위치를 좀 잡았던 것 같거든요. 네. 아,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저게 필요해요? 그럼 저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완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 내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럼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일도 그렇고 어쩌면 관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고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런 어떤 믿음과 애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더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거는 저는 애초에 저를 되게 긴장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네.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긴장을 좀 내려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저를 긴장을 덜하게 저도 상대를 긴장을 덜하게 그러면 좀 더 좋은 불안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을 세팅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내려놓고 저는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랍니다 하고 뭔가 일이 좀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근데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저도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저의 일상과 뭔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잘 지키면서 이걸 굴려 나가려면 네. 아, 내 어떤 기반은 확실히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요즘 들어 더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프리랜서로 일을 점점 하게 되면서. 네. 우정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떤 각자가 가진 하나의 기질에서부터 출발했다기보다 복합적으로 예를 들면 우정님의 장점은 진짜 그 아메바 같다고 표현하셨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잘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형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 그 유연성이 사실 되게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어떤 불편하거나 평화가 깨지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핍이나 상처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질이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 이쪽으로 되게 힘이 많이 실려서 이런 문제 상황이 됐을 때 그게 잘 발현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는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 좀 두려움이 없는 편이어서 그게 어떻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제 결핍은 뭔가 제 영역이 딱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면 뭔가 경고등이 울리는 그런 상처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이제 합쳐져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미 몇 발 나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독 저희가 친하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이 기질에 있어서는 맞아요. 아주 다른 평행선의 끝과 끝을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저도 이제 우정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준? 저만의 기준 같은 걸 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어떤 것에 대응하기 전에 뭐 화를 내든 아니면 뭐 의견을 세게 말하든 의견을 개진하든 간에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가를 좀 복귀해 보려고 하는 그 연습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그게 저의 최우선 목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면 이 상황에서 내가 목소리 내기로 결정했으니 좀 예를 들면 잡음이 생긴다거나 내가 상처를 받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일도 약간은 감수해야 된다고 결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다만 이 문제가 잘 봉합됐을 때는 이전보다 더 신뢰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저만의 믿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나를 지키고 싶다? 라는 어떤 원칙 하에 나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런 어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이거 연습 중인데 물론 너무 어렵고 되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기도 해서
늘 숙제처럼 남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최근에 몇 가지 뭐 최근이 아니죠. 늘 그런 사실 저 역시도 협업 구조에 많이 놓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늘 되게 숙제처럼 전 종교는 없지만 되게 신이 있다면 약간 숙제를 내준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숙제가 또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내려와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까? 그리고 목소리를 아예 안 내는 건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상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해서 프로젝트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거 우정님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전화해서 지금부터 제가 서운했던 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정말 맞아. 그분의 기분이 덜 상하도록 그분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걸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서운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다른 작가님이랑 하실 때 이런 면이 잘 반영됐으면 하는 어떤 당부의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 뭐 역시나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약간 떨리고 막 그 목소리 떨리는 거 아시죠? 카리스마 알죠. 없게. 너무 알죠. 그래서 되게 멋있게 얘기하고 근데 싶었거든요. 안 되죠. 근데 막 제가 서운했던 것은요 말하면서 너무 그때 좀 싫었어. 근데 그래서 해본다 나도 해본다 연습해본다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래도 다만 제가 만족했던 건 첫 번째가 결정해서 했다. 두 번째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다. 되게 조심스럽게 다뤘다 이 문제를.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신이 숙제를 내주셨다면 꽤 그래도 어떤 신실한 제자로서 꽤 나다운 답을 그래도 한 번 더 연습을 해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뭐 살면서 또 많은 숙제가 내려오겠지만 그때마다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답안으로 연습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꽤 오랜 시간 이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아마 우정님도 이제 그런 연습들을 조금씩 단계별로 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결국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한 70 정도 됐어. 네. 근데 그래서 우정님의 연습 과정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정은 쿨한 척으로 치트키로 늘 쓰던 사람이었다면 우정이 쿨해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뭔가 네. 그냥 넘어가는구나 정도였겠죠. 네. 뭔가 최근에 연습 중인 과정 같은 거 궁금해요. 뭐 이런 시도 해봤다. 뭐 이런 얘기는 그래도 꺼내봤다. 뭐 이런 있었나요? 사실 저는 그 보라님의 그 에피소드를 네. 그때 하고 나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잖아요. 네, 참지 못하고. 네, 그때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보라님에게 와 언니 이거는 대의다. 네.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그만큼 뭐랄까요, 아예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그분과 다음을 기약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쉬운 게 많고 네. 그리고 사실 어떤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려면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관계에서는 더더욱 시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는 것, 내가 느낀 불편함에 대해서. 근데 저는 보통 그럴 때는 그냥 안녕히 가세요로 보통 술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면 물어보는 거는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너무 과한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던가 같은 상황일 때 저는 되게 불안할 수 있고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려면 이게 뭔가 이 타임라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을 때 네. 저는 그걸 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불안감을 크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뭔가 같이 일하는 분이 그거에 대해서 저만큼의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을 때 네. 뭔가 어떤 부분에서 그 격차가 생긴 건지 또 믿는 구석이 있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새롭게 느끼는 거는 저는
좋은 믿음을 가진 협업자하고는 너무 좋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 말이 A인데 A 뭐 이런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하면 그냥 좋은 믿음을 가지고 협업을 하면 더 산뜻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감정 소모 없이. 네. 예. 사실 저는 그 감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이 사람이 뭐 불안하고 뭐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는 게 뭐 감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면으로만 그게 뭔가 약간 분위기로 그게 수동 뭔가- 공격처럼. 네, 맞아요. 네. 그게 좀 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동료가 이것이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알면 같이 뭔가 해결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이 온전히 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더 준다던가, 어쨌든 방법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되게 딱딱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떤 것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저는 좀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경험도 있었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 되게 산뜻하고 되게 편안하고 감정을 공유를 해도 감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가 아닌 거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 함께 일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내가 문제 상황이 생겨도 이 사람과 나는 그걸 같이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 충분히 어떤 찐득찐득한 그런 감정 소모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터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라님과 반대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시도를 더 해보는 거죠. 나는 요게 이러이러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같이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내가 이걸 좀 뭔가 마감 일정을 좀 더 가져도 될까?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소통을 거기서 많이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신뢰가 있는 파트너랑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면 너무 좋죠.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커리어를 잘 쌓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궁극적인 목표여서 언젠가 윤여정 선생님처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합이 맞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와 환경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서 다양한 변수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는 그냥 수련과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보는 거? 저는 그거만으로 그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제 기질을 받아들이고, 아, 나는 좀 이런 성향이 있어. 이 성향을 막 너무 누르거나 막 없는 것처럼 하거나 막 싹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기질을 유지하되 예의 바르게 내 기질을 유지하되 상대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냥 잘 다듬어 갈 뿐이지, 맞아요. 저는 제가 한순간에 그 좋은 게 좋은 거지로 싹 변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의 이 기질을 받아들이는 거가 저는 1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정님에게 하는 많은 선 넘은 조언들이 우정님에겐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그냥 이건 내 방법이니까 그냥 약간 참고할 뿐이지, 다 각자의 방식으로 저는 해결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습해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방식도 써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프로젝트 끝나고 전화해서 서운한 게 할 때 그거 할 때 사실 그 전 단계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비언어적인 걸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썼던 원고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새로 쓰라는 오더가 내려왔고, 그 이유가 사실 아예 납득할 수 없는 이유였는데, 그거를 요청할 때 저한테 어떠한 익스큐즈 없이 그냥 다시 쓰세요 라고 와가지고 제가 완전 폭발했던 건데, 그거를 전 일단 그렇게 메일로 익스큐즈 없이 했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사실 제가 그걸 기분이 나빴다는 걸 표현하는 거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 넘어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말로 너가 잘못했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냅다. 그 약간 기세로 몰아붙였어요. 이 메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설명을 요청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되게 듣고 싶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써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았으니 기세로 전화해서 물어봤고 그 전에 그분이랑 한 번도 전화통화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사과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정황상 사과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와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과가 오갔고 그런 거라면 그럼 저도 한번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사실 저는 좀 속이 시원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연습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직설적으로 자 잘못했으니 사과하시오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식으로 비언어적인 표출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말에는 되게 오랫동안 대답 안 하고 침묵을 한다던가 그런 적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나는 그 의견에는 바로 동의는 안 되는데 생각할 시간을 줄래라는 비언어적인 기세 같은 그런 걸 적절히 그냥 활용하면서 상대가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통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적어도 거죠. 네. 약간 비언어적인 걸 계속 사용하면서 제 의견을 작게나마 표출해보는 거 그거를 조금 쌓아놨다가 이제 나중에는 말로 하긴 했지만 그런 것도 약간 다양하게 연습해보는 중인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것 역시도 뭔가 정면 승부로 막 부딪히는 일을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서툴게 막 진짜 막 분노의 메일을 답장에 쓴다거나. 근데 그 답장을 생각하면 진짜 막 평생 약간 후회가 되고 왜 이런 말까지 내가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보고 있는 거 그런 시도를 하는 중인데 혹시 우정님에게도 자기 선을 지키면서 뭔가 내 걸 다 내어주지 않는 그런 어떤 쫌쫌따리 우정님만의 방식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여기 이 질문을 좋은 게 좋은 걸까? 좋은 네. 게 좋은 거지? 라는 질문을 뽑긴 했지만 사실 진짜 좋은 게 아니어서 애매해지는 상황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냥 스탠드를 확 그냥 정해버리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되는데 저도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아쉬우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미련이 남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또 소통이 좀 애매해지고 뭔가 그냥 없는 일 치려고 했는데 없는 일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된다던가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 무기력으로 응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무기력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방법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냉소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냉소적으로 받아칠 때 제 기분이 좋은가?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불편하기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찝찝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이 저에게 무례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 별로예요? 막 이렇게 그냥 하지 못하는 방금 무례한 거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거기에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맞는 방식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의 태도가 좀 별로여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근데 별로니까 뭐 안 만나면 되지 혹은 그냥 너가 무시해 아니면 너도 비슷하게 가버려 라는 어떤 조언에 항상 물음표가 떴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좋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요즘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도 보라님처럼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관계에 우리 소통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괴롭다 혹은 힘들다라는 것을 어떠한 단어로든 표출하고 어떻게든 잘 그거를 매듭짓고 나아가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점에서 편지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메일보다 편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그런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뭐랄까 일단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고 특히 그런 대화를 나눌 경우는 보통 친구와의 대화라거나 아니면 진짜 깊게 생각하는 동료와의 대화라거나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공적 사적인 영역을 엄청 이제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이 저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같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삶에서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면 저도 그것에 뭔가 같이 일을 할 때 도움이 네.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떤 사람인지 그가 알면 그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그런 관계로서 일을 하는 것을 되게 즐겨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얘기하려고 하고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렵고 너무 감정적인 대화가 될 것 같으면 편지를 쓰고 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얘기하면 할수록 우정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 기질이기 때문에 어떤 또 원칙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정님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냉소를 냉소로 받는 게 우정님의 어떤 삶의 가치나 우선순위에 되게 반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냉소보단 사랑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정님에겐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같이 성장하고 싶다. 이 사람과는 그래도 다음번에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라는 것에 뭔가를 걸고 싶은 그런 기질 덕분에 문제 해결 방향 역시도 그런 식의 좀 방향으로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뭔가 내가 추구하고 싶은 방식을 계속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방식을 너무 비난하거나 혼내지 않았으면 난 왜 이럴까? 라고 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왜 자꾸 목소리를 내서 위험하게 날 만드는 걸까? 라고 저를 끊임없이 비난하기만 한다면 그건 약간 어느 면에서 저를 무시하는 일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건 어떤 저의 이 부분은 고유한 기질 중에 하나인데 이걸 그냥 막 없는 것처럼 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정님이 그래 냉소는 냉소를 이겨줘야지 라는 걸 너무 막 장착 이제부터 그 스킬을 쓰겠어 라고만 한다면 내가 가진 어떤 큰 걸 지워버리는 일이니까 저는 그걸 아예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지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우정님처럼 저랑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친구 아니면 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때때로 제가 너무 고민되거나 기준이 흔들릴 때 논의하거나 상의할 수도 있고 제 과정을 좀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저도 좀 안전장치가 있어서 너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혼자만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너무 모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을 때 축하도 좀 해주고 와 그래 너 그런 말 해봤어? 아니면은 너 좀 이번에 참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런 시도 해봤어? 라는 뭔가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성장이 되는 되게 어려운 영역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막 어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막 협업 되게 잘할 수 있고 다 조율 잘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다 이거 연습하는
중인 중. 거 아닌가. 맞아. 그래서 막 완성형으로 막 누군가 막 엄청난 다 적용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막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끼리 좀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 뭐랄까 혼자서 뭔가를 해결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 했어. 이렇게는 보통 기획의 일이 많은 사람들이 엮이고 거기 안에서 합을 맞추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어떤 관계에서 제가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관계와 이 소속감과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외부의 기준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맞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나의 기준과 외부의 기준을 같이 보는 눈으로 이거를 한번 지켜볼까? 그러면 좀 더 건강한 관계, 건강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조금 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정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굴리다 보면 결국 되게 비슷한 반응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외부의 관점으로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외부의 관점을 끌어다 쓰기도 해보면서 좀 다각도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내적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냥 막 한 번에 막 완성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 성장이라는 게. 나란 사람은 이런 모난 구석도 있구나. 나란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게 참는 구석도 있구나를 알아가면서 맞아요. 알게 됐는데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해보자. 용기를 내보자. 친구의 응원도 받아보자 하면서 그냥 울퉁불퉁 가는 게 그게 내면 성장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막 되게 많이 들켜야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저의 민낯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저는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협업하면서 막 운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저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 혼자 운 적도 있고 뭔가 제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럴 상황이 별로 아닌데 눈물이 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느라고 눈물이 났던 건데 내가 또 어떤 지점을 한 단계 밟으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되게 세련되진 않지만 그냥 또 어떤 시험지 하나를 이런 식으로 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가는 중임을 전혀 멋지지 않고 어설프게 가는 중임을 그냥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정님 하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협업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협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였다가 네.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지점, 뭐 예를 들면 가족이었다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지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때가 더 그냥 아예 사무적으로 처음부터 만나서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랑 또 다른 그때 우정님이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이런 것들도 좀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때 그래서 좀 더 뭔가 친구들이랑 그런 일적으로 엮이면 오히려 틀어질까봐 그런 걱정을 좀 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그 보람님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좀 걱정이 된다. 언니와 일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점도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민낯도 다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 그, 쟤 저런 면이 있었네요.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 뭐야? 막 이러면서 김우정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좋았는데 일로 봤을 땐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두려움이 생기죠. 네.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을 이제 보라님에게 얘기했을 때 그 보라님의 그 말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근데 우정 나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잃는 게 싫다. 그냥 그 기쁨을 보고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 워딩인지는 기억이. 내가 그렇게 멋진말했단 말이야? 네, 그럼요. 진짜 감독님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최근에는 제가 친구들이랑 협업할 일도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보라님의 그 말을 떠올려요. 내가 이 친구랑 일을 할 때 당연히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아쉽고 실망하고 속상한 일도 생기겠지만 이 좋은 친구와 일을 한다면 얼마나 또 기쁜 것들이 또 많이 생길까, 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또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좀 그 떠올리면서 약간 기세로 해보자 이렇게 했던 적이 좀 많았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어느 정도 친구로서 저희가 신뢰를 쌓아놨던 단계였고, 그래서 정말 그게 진심이어서 뭔가 툭 튀어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일하는 경험이 저의 인생에도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약간 겁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진심이었던 건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신뢰를 어느 정도 쌓아놓은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이야기하면 저 친구가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 이전에도 저의 배우자와 같이 동업을 한 적이 있는데 늘 연인이었다가 혹은 배우자였다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걸 너무 깊은 얘기로 넘어가나요? 신구 선생님 나와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근데 그때 사실은 저희의 동업은 되게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둘 다 약간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사업을 이제 같이 접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서로 되게 힘들었을 때 이걸 솔직하게 꺼내볼 수 있는 그 두려움에 마주하는 용기를 연습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꾹 참고 그냥 참다 보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해서 뭔가 끝까지 이거 해서 딱 터트린 게 아니라, 힘들 때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사람도 이 얘기 들어주고 뭔가 우리만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웠지만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한번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그 이후에 저희가 만났던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일했던 경험, 그때 우리가 두려웠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던 경험. 그래서 좀 전우애 같은 게 그렇죠, 있죠.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런 종류의 감정은 사실 크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 응원과 지지를 주는 관계로서의 영역이 훨씬 컸지, 뭔가 문제를 같이 되게 두려웠던 상황을 딱 마주해서 같이 해결했던 경험은 그 일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해보면서 이야기를 꺼내보면서 그 이후에 좀 더 뭐랄까요, 서로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도 알게 되어서 오히려 전 안심됐던 그런 경험이어서, 우정님과도 뭔가 그런 뭘 꺼내도 뭘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대화는 우린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믿음으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떤 기질적 특성에 대한 얘기지만 관계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일할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계지향적 성향이 아니라면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화두로 잡는 거에 대해서 일은 일이지 뭔 말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뭐 그러니까 비중이 좀 작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 같은 게. 근데 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일이 너무 걸림돌이 많이 생기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세팅을 진짜 잘 나한테 맞는 게 뭐 어떤 관계 세팅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정님에게 그거를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아메바 같다고 얘기한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런 표현도 처음 들어봐서. 네. 근데 이게 되게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견고해서 들어갈 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형태가 없는 것도 아니야.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그쵸. 물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릇에 담기면 그런 것도 아니야. 네. 나름의 형태가 있지만 어디나 잘 유연하게 맞아가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정님이 좀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우정님의 모습? 이상향? 네. 같은 게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약간 뭐랄까요? 좀 더 핵이 명확하게 보이는 아메바? 핵? 핵이 뭐죠? 약간 그 어떤 중심? 어쨌든 변종인가요? 그런 거죠. 네. 그 사실 저는 어떤 내 자아는 이거야라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저의 스타일과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워낙 열려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의 영향으로 제가 또 다른 모습이 되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걸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네. 그래서 뭔가 그 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기보다는 열려는 있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수집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뭔가 추구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한 언어로 설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흑기와 그 사장님이 말한 네. 약간 그런 문장에서 네. 제가 뭔가 닫고 싶은 어떤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되게 주의 깊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나를 흐릿하게 하지 않으면서 같이 잘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관계에서.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게 누가 흐려져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견고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중도가 모든 일에 다 중도가 필요하듯이 이 관계에서도 그런 지점에서 중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에 맞는 중도는 좀 그 정도에 있지 않을까. 적당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약간 뭔가 언어로 잘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항상 그런 걸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상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정님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메바인데 어딘 덜어내도 되지만 핵은 절대 덜어낼 수 없고 이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대신 어디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상상이 막 되면서 되게 우정님스럽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많은 경험과 고난의 과정들을 기반으로 대화를 좀 여러 각도로 나눠봤는데 오늘의 대화가 어떠셨는지 소감을 들어보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얘기하셨어요. 무척이나.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네. 잘 상상이 안 가고 네. 나오고 나서 분명 저는 후회를 하겠지만 네. 제가 한 발언이나 어떤 모습이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 전혀 문제. 오히려 제가 지금 말 떨고 울고 이런 거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 같이 얘기하면 각자 생각한 걸로. 네네네. 네, 그런데 이런 걸 또 해보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저를 두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식으로 해왔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PR도 잘 못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저의 업부터 뭐 저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분명 있긴 있잖아요. 그쵸.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걸 어떤 단어로 이렇게 딱 정해두면 그 무게를 견디기가 싫은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만 같고. 네. 그래서 좀 피해왔던 것 같은데 근데 보라님이랑 이렇게 뭔가 열어보는 경험을 이번에 해볼 수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좋았고 네. 이런 경험이구나. 촬영을 통해서 좀 네.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핵이 있는 아메바로 소개하시면 안 되나요? 핵이 있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지 적극 않을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번 에피소드를 링크를 보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저도 긴 시간 동안 또 우정님과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언젠가의 기회에 좋은 대화로 만나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